비싼 값 주고 사 먹었는데, 그리고 귀한 분들께 선물 받았는데 몸에 도움은 안 될지언정 내 몸에 맞지도 않아서 복용 후 부작용까지 있다면 참 억울하겠죠?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입니다. 방송이나 SNS 보면 갱년기에 좋다고 알려지고 소개되는 식품들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부동의 1위죠. 바로 홍삼. 홍삼 명절에 선물로 받거나 직접 구매해서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갱년기 여성분들 진료하다 보면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홍삼 드시고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운 없어서 먹고, 감기 걸려도 먹고, 가래가 끓어도 먹고, 홍삼을 냉장고에 끊기지 않게 쌓아두고 1년 내내 먹는다. 밥은 안 먹어도 나는 홍삼은 꼭 먹는다.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실제로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6가지 효능 중 한 가지로 갱년기 증상 완화에 그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홍삼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즉 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홍삼, 과연 모든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홍삼을 과연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을지,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둘의 약성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효능이 거의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이나 홍삼은 이끼 생진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우리 몸에서 기를 보강하고 진액을 생성시키는 약재죠. 이끼 작용이라 함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액을 보충해준다라는 말은 여름철 우리가 땀 많이 흘려서 소모된 진액을 생성해주는 음료처럼 마시는 생맥산이라는 약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약의 주성분이 바로 인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갈이라고 표현되는 갈증이나 당뇨 질환 치료에도 인삼이 쓰이기도 하죠. 흔히 진세노사이드라고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홍삼의 여러 효능을 발휘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홍삼은 우선 세포를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높여줍니다. 체내 에너지를 높여서 피로감이라든지 무력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개선시키죠. 또한 홍삼은 혈청 단백질을 합성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외부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또한 홍삼은 영양분의 흡수와 소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만성 대사증후군 치료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은 안신익지라 해서 정신 안정 효과가 좋고요.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홍삼은 떨어진 대사량을 높여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서 컨디션을 개선해준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람으로 한번 떠올려보면 평상시에 목소리가 매가리가 없고 운동해도 땀이 잘 안 나고 손발이나 몸이 항상 차고 무엇보다 항상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하다라는 분들에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홍삼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비싼 값 주고 사 먹었는데, 그리고 귀한 분들께 선물 받았는데 몸에 도움은 안 될지언정 내 몸에 맞지도 않아서 복용 후 부작용까지 있다면 참 억울하겠죠? 지금부터는 홍삼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다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기 초기일 때입니다. 감기는 호흡기 점막의 급성 염증 반응인데요. 감기 초기에는 우리 몸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코에서부터 기관지까지 점막에서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는데요. 그 반응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고 콧물 가래가 나기도 하고 기도 아래를 침범하면 기침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홍삼을 복용하게 되면 안 그래도 항진되어 있는 면역 반응을 더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불난데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홍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감기에 걸리게 되면 초기에는 복용을 일단 멈추시고 감기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감기가 아니라도 급성 염증으로 인해 열이 나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폐렴을 앓거나 방광염이 오거나 비염이 갑자기 도진다거나 평상시에 아토피나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악화된다거나 하는 게 다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홍삼 복용을 중지하시고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삼 복용을 피해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요, 체질적으로 홍삼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체질적으로 음혈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음혈이란 음액과 혈액을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표현이 조금 어렵죠? 혈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혈액이고요. 음액은 진액이라고 해서 침이나 눈물과 같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체액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면 자동차에 보면 엔진이 있죠. 그 엔진이 일하면서 나는 열을 식혀주는 물이 바로 냉각수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냉각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혈의 정도는 사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충분한 음혈을 가지고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음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이 잘못되어서 후천적으로 음혈이 마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음혈이 부족할 때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주로 우리 몸에서 점막이 마르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기관지 점막이 말라서 마른 기침을 자주 하거나 눈이 늘 건조하고 뻑뻑하다거나 코가 건조해서 코딱지가 잘 붓고 코피가 자주 나고 구강이 건조해서 입이 잘 마르고 쩍쩍 갈라진다. 또 피부가 건조해서 세수나 샤워하고 나면 살이 당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라면 얼굴이나 상체 또는 등 쪽으로 열감이 시도 때도 없이 심하게 올라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음혈이 부족해서 열이 위쪽으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혈이 부족해져 있는 분들이 홍삼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해져 있는 음혈을 더 말려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홍삼을 먹어서 기운이 더 나기보다는 오히려 컨디션이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음혈이 부족한 분들은 홍삼을 잠깐 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3개월, 6개월 달아놓고 오래 복용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급성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나 체질적으로 음혈이 부족해져 있는 경우 홍삼 복용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이나 체질과 무관하게 홍삼을 먹으면 전에 없던 특이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주로 평상시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 특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홍삼 복용 후 일시적으로 두통이 심해진다거나 이유 없이 치아에 피가 난다거나 코에 피가 난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거린다거나 평상시에는 잠을 잘 잤는데 갑자기 중간에 깨거나 잠들기가 어렵거나 이런 식으로 특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홍삼을 드신다면 카페인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앞서 말한 증상들,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도 홍삼을 드신다면 증상을 보다 면밀하게 체크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의 경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홍삼 드셔야 할 때를 잘 가려서 드시고 체질에 맞춰 드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